바람을 타고 사람들의 편지를 전하는 신비한 우편 배달부의 이야기입니다. 전하지 못한 마음을 담은 편지들을 바람길을 따라 전달하며 단절된 인연을 이어주고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아주는 특별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바람을 길들여 편지를 전하는 우편 배달부의 여정과 그가 전하는 편지들이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순간들을 그립니다. 한양 장터의 어느 구석진 곳, 바람이 잘 도는 골목에 이상한 가게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람의 편지라고 쓰인 낡은 간판이 달랑 걸려 있었지요. 세상 어디라도 편지를 전해드립니다. 가게 주인 수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상하게도 바람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전쟁터에 있는 아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나요? 첫 손님은 머리가 하얀 노모였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고 노모의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편지를 받아든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게 안에 잠들어 있던 바람이 깨어나 편지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아가 창문을 열자 편지는 바람을 타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이게 꿈인가요? 노모가 놀라 물었습니다. 수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람은 세상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결코 길을 잃지 않지요. 이 소문은 삽시간에 한양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전하지 못한 마음을 담은 편지들을 들고 사람들이 하나둘 바람의 편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아는 노모의 편지를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달빛이 밝은 밤이었고 바람이 그의 귓가에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북쪽으로 300리, 압록강 너머 전쟁터. 수아가 중얼거리자 바람이 편지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어머니의 그리움이 담긴 편지를 바람에 맡겼습니다. 바람은 편지를 안고 북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마침내 전쟁터의 한 병사 앞에 도착했지요. 잠든 병사의 얼굴에 편지가 살포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병사는 꿈에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의 주머니에서 어머니의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편지에는 매일 밤 정안문 앞에서 아들을 기다린다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수아의 가게로 한 장의 편지가 날아들었습니다. 전쟁터에 있는 아들이 어머니께 보내는 답장이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어머니, 꼭 돌아가겠습니다. 노모는 그날 밤 아들의 편지를 받아들고 울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정말로 제 아들에게 전해졌단 말입니까? 달이 밝은 밤, 수아는 어린 제자월이에게 바람을 길들이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바람은 살아있는 것이 한다.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처럼 마음이 있지. 수아는 작은 종이배를 꺼냈습니다. 먼저 바람의 방향을 읽어야 해. 그가 종이배를 공중에 띄우자 배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공중에서 떠다녔습니다. 이제 바람의 목소리를 들어보렴. 수아가 눈을 감자 월이도 따라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지만 점점 바람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쪽 바다에서 온 바람은 짠 맛이 나고 북쪽 산에서 온 바람은 차갑단다. 남쪽 들판의 바람은 꽃향기를 품고 있지. 수아의 설명에 월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수아가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편지에 담긴 마음을 바람이 이해하게 하는 거야. 바람은 그 마음에 따라 편지를 전하거든. 수아는 편지를 바람에 맡기며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편지를 감싸 안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보았니? 바람은 결코 진심을 배반하지 않는단다. 어느 날, 한 젊은 양반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된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10년 전 보내지 못한 편지입니다. 젊은 양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마음만은 전하고 싶습니다. 수아는 그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편지를 만지는 순간
그는 젊은 양반의 기억을 보았습니다. 봄날의 약속, 가을의 이별, 그리고 영원히 전하지 못한 사랑의 말들. 이 편지는 특별한 바람이 필요하겠군요. 수아는 달빛이 가득한 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봄날의 향기를 담은 바람을 불러 편지를 맡겼습니다. 편지는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어딘가의 꽃밭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젊은 양반은 꿈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봄날의 약속처럼 꽃이 만발한 정원에서 당신의 마음을 이제야 알았어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젊은 양반의 집 마당에는 봄날의 꽃잎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한겨울이었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은 그날, 한 어부의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바다에 나간 남편이 폭풍 후에 갇혔다고 합니다. 제발 이 편지를 전해주세요. 수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폭풍 우 치는 바다에서 바람을 다스린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워라, 오늘은 내가 직접 가봐야겠다. 수아는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폭풍우가 그의 옷자락을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수아는 눈을 감고 바람의 흐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바람이 뒤엉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바람의 실타래를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이 편지를 전해다오. 수아의 간절한 마음이 바람을 움직였습니다. 잠시 후 폭풍우 속에서 한 줄기 바람이 그의 손에 들린 편지를 감싸 안았습니다. 편지는 폭풍우를 뚫고 바다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파도에 휩쓸린 배 위에서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던 어부의 품에 안겼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제발 살아서 돌아와 주세요. 그 순간 기적처럼 폭풍우가 잠잠해졌고 어부는 무사히 항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어느 보름날 밤 어린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은 소년의 손에는 구겨진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부모님께 보내고 싶어요. 소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염병이 돌 때 두 분 다 떠나시고 마지막 인사도 못 드렸어요. 수아는 소년의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편지에는 부모님이 떠난 뒤의 이야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는 거짓말, 이제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다짐. 이 편지는 하늘로 가는 바람이 필요하구나. 수아는 달빛이 가장 밝은 자정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향을 피워 하늘로 오르는 바람을 만들어냈습니다. 편지는 달빛을 따라 하늘 높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소녀는 꿈에서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부모님은 아무 말 없이 소년을 꼭 안아주셨고 소년의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년의 베개맡에는 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것과 같은 꽃이었지요. 관아에 이상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바람으로 편지를 보낸다는 자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백성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혹시 역적들의 통신수단이 아닐까 의심됩니다. 포도대장은 즉시 수아의 가게를 감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모든 편지를 검사하고 수상한 점이 있으면 즉시 보고하라. 그날부터 가게 주변에는 관아의 포졸들이 숨어서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포졸들이 지켜보는 동안에는 어떤 바람도 불지 않았고 어떤 편지도 날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상하다. 분명 어제까지 편지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는데 포졸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수아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바람은 순수한 마음만을 따르는 법이지요. 의심과 감시의 눈길 앞에 서는 모습을 감추는 것이 당연합니다. 관아의 감시는 계속되었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수아의 가게에서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순간
바람은 다시 깨어나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편지를 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달 밝은 밤, 월이는 스승인 수아가 홀로 편지를 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달빛 아래서 그의 얼굴은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스승님, 누구에게 편지를 쓰시는 건가요? 월이가 물었습니다. 수아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20년 전에 나에게 쓰는 편지란다. 수아의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나여, 그토록 찾아 헤매던 임금님의 밀서를 전하지 못해 자책하지 마오. 그 실패가 오히려 우리를 더 큰 길로 이끌었으니 월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아는 예전에 임금님의 비밀 전령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밀서를 전하지 못한 후 바람을 타고 편지를 전하는 법을 깨우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후회는 때로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주지. 수아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실패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많은 이들의 마음을 전하는 일은 하지 못했을 거야. 수아는 자신의 편지를 바람에 맡겼습니다. 편지는 하늘로 올라가 달빛 속으로 사라졌고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포도대장은 마침내 수아를 체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백성들을 현혹하는 요술쟁이를 더 이상 둘 수 없다. 포졸들이 한밤중에 가게를 습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어린아이가 울면서 뛰어들어왔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위독하신데 멀리 있는 의원 할아버지께 급히 편지를 보내야 해요. 포도대장이 아이를 밀쳐내려 했지만 수아는 이미 편지를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지요. 이 아이의 어머니가 위험합니다. 감히 관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포도대장이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수아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입니다. 차마 외면할 수 없습니다. 수아는 창문을 열었고 바람이 격렬하게 일어났습니다. 달빛이 쏟아지는 가운데 편지는 바람을 타고 날아갔습니다. 포졸들은 그 광경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의원이 급히 달려온 것입니다. 편지를 받고 곧장 왔소. 어서 환자에게 가봅시다. 포도대장은 자신의 눈앞에서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구해진 것은 단순한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다름 아닌 포도대장의 오랜 은인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큰 죄를 지를 뻔했구나. 포도대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수아가 한 장의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포도대장님께 온 편지입니다. 바람이 오래전부터 전하고 싶어 했던 것이지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친 포도대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0해 전 전장에서 돌아오지 못한 전우가 보낸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내 대신 늙으신 어머님을 잘 부탁하네. 편지 끝에는 포도대장의 전우가 마지막으로 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편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수아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마음의 다리지요. 바람은 그저 그 마음을 전하는 길잡이일 뿐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수아의 가게는 더욱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편지를 붙이러 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찾아왔습니다. 바람은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단다. 수아는 월이에게 말했습니다. 북쪽 바람은 변방의 이야기를, 남쪽 바람은 바다의 이야기를, 그리고 달빛을 타고 오는 바람은 하늘의 이야기를 전해주지. 어느 날 밤 수아는 모든 바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아들과 어머니의 재회, 이루어진 옛사랑, 떠난 이에게 전해진 마지막 인사. 모든 편지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순간들이었습니다. 스승님, 왜 바람은 이 모든 일을 도와주는 걸까요? 월이가 물었습니다. 바람은 본래 자유롭지만 사람들의 진심 어린 마음에는 발걸음을 멈춘단다. 그것이 바람의 방식이야. 진정한 마음이 있는 곳에 머물며 그 마음을 전하는 것이지. 달빛이 비치는 창가에서 수아와 월이는
밤새도록 바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인연과 사랑, 그리움과 용서, 그리고 희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아의 머리가 하얗게 센 뒤에도 바람의 편지는 계속해서 전해졌다고 합니다. 비록 수아는 떠났지만 그의 제자 월이가 그 뜻을 이어받았고 이후로도 대대로 바람의 편지 배달부가 이어졌다고 하지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달이 밝은 밤이면 아직도 어딘가에서 편지가 바람을 타고 날아간다고. 그리고 그 편지를 받은 이들의 마음속에 작은 기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보름달이 뜨는 밤 한양의 어느 골목에서는 아직도 은은한 바람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마음을 전하는 발걸음 소리 같다고도 하지요. 지금도 누군가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쓸 때면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그 마음을 전해준다고 합니다. 진심이 담긴 편지는 반드시 전해진다는 것. 그것이 바람의 편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바람의 편지, 바람을 타고 편지를 전하는 신비한 우편 배달부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 천년 묵은 거울, 미래를 비추는 신비한 거울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